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물가 안정 흐름 속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광공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펜텍은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LTE 스마트폰 베가 LTA를 6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8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 미국 수출 시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외환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투기자본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5%로 낮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2.75% 종전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자, 호주 기준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게 1960년 이후 거의 53년 만이라고 하는데 2.5%는 사상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의 현재 지금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래도 8.57포인트가 빠진 1907선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세로 돌아서나요? 1233억 원어치, 꽤나 많이 팔았는데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그나마 소폭이라도 사들여줬고요. 개인이 왕성하게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8원이 오르면서 1115.6원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이 다시금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보였습니다. 자, 다시금 순매도세로 본격 전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니까요. 하루 이틀 장세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된 주요 내용들 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스피 장중 1900선 붕괴에 따른 전망과 전략을 짜보고요. 삼성전자의 부진, 그에 따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 이번 주 중반에 미중 지표를 주목하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정부의 경찰 채용 확대 소식과 관련해 일자리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한국 선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추세 매매의 달인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가 매수대 관망의 의견을 분석하고요. 실적주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자고 합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는 내용이죠. 네, 먼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잘 나가던 우리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1900선이 일시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괜히 좀 충격 아닌 충격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지금 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장중 1900선이 붕괴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그 대외 악재 우려랑 그 2분기 실적 우려 완화에 힘입어서 단기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라는 점이 좀 이렇게 반락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학이라든지, 조선철강 같이, 기존에 좀 반등폭이 강하게 나왔던 대형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오른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이제 오늘부로 순매도세로 전환한 외국인 수급과 같이 지금 수급상의 좀 공백 요인들도 지수의 약세를 좀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수가 그 1900대 초중반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수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경기라든지 실적 개선과 같은 펀더멘탈 측면의 모멘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좀 박스권 횡보 흐름을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주에서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 부양책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아시아 신흥시장 그리고 이제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점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호주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기조는 이제 한국은행의 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에 대한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부분을 좀 망설인 것들이 있었는데 올 연초부터 해서 신흥시장에서도 이런 그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압력으로는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악재라고 불리는 악재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진통을 앓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예, 일단 뭐 오바마 악재가 삼성전자 추가 약세를 유발한 트리거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마진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좀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 전반에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바마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는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저희는 여전히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 횡보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월간으로는 한 1850에서 1950 사이 박스권 흐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부재한 순환매 장세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약세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900대 위에서는 이제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은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업종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음식료, 미디어 엔터, 여행, 레저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 갈 종목을 먼저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좀 조정 장세인 듯 보입니다. 투자 전략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네. 1900선 중심의 어떤 지지권 흐름 확인하는, 그리고 특히 아침부터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매물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관련된 어떤 애플과의 그 우려, 애플과의 어떤 특허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려감이 이틀째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부진함이 시장에서 좀 어떤 그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 주 초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가 시장에 대한 무게가 주 중반 이후로 쏠리는 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방향성이 어떤 중요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8월 8일 목요일은 미국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또 한번 고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 주요하게 또 다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7월달 무역 수지와 수출입 동향들 이게 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동향 중에서 어떤 수출 동향 쪽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활발한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흐름들, 특히 이번 옵션 만기일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관련돼서 매물이 조금 더 우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모습들 중에서 먼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8월 9일 금요일은 중국의 7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즉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안정권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긴축을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측면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산업 생산의 흐름들 또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와 중요한 경기 동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중국 중심의 경제 지표가 이번 주 후반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지금 시장에서 한 1800선 중반부터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화들, 즉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버팀목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현선물이 다 매도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쪽에서 어떤 부담을 계속 주는지 여부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 약세 흐름들, 2,900 안쪽까지 오늘은 물론 지지를 받았는데 약세 흐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옵션 만기 전에 어떤 우려감 쪽에 해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갖고 오히려 이를 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변화가 들어오는지 여부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지만은 업종별의 변화 움직임보다는 어떤 그 IT 종목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모습들인데 이런 쪽보다 오히려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쪽에서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은 IT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를 필두로 한 어떤 다른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흐름들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체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여전히 주 후반의 시장 흐름들을 확인해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어떤 정적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을 관찰하는 어떤 그런 대응 전략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1등주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앞서서 잠깐 어떤 흐름들, 특히 이제 조선철강화학 어떤 이런 쪽에서의 변화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딱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는 또 이제 장마가 끝난 이후에 어떤 블랙아웃, 그러니까 즉 전기 소모가 많아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서 관련된 블랙아웃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가 좀 이어졌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차 그리고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이런 쪽에서의 변화가 좀 이끌어지는데 이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 특히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어제 4%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또한 신고가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특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는 올해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을 낮춰서 어떤 보급형 모델을 좀 늘려서 연간 한 2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인 만큼 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주가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는 변화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돼서 그 삼성 SDI라든가 특히 가장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관련 종목 중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관련된 그 일진 머터리얼, 코스모화학 이런 쪽으로는 계속 단기적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의 일진 머티리얼, 코스모 화학 등등 종목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해볼 만한 1등 종목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KPF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올라오면서 어떤 주가의 부각을 받았었는데 어떤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지권에 대한 모습들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 볼트공업에서 바뀐 회사고요. 그래서 볼트라든가 너트 같은 화스너 산업 제품 쪽에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용 단조 부품 쪽이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기를 삼성정밀의 물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중국산 불량 볼트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국내 관련된 어떤 업체들의 쪽에서의 어떤 그 수요 관점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2, 4분기 그 자동차용 베어링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이었던 산업용 화스너 산업 부문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 흐름이나 그리고 실적 흐름들의 구성이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의 주력 사업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내수 건설 시장이 부진하면서 1, 4분기는 실적의 부진함을 계속 겪었었는데 2, 4분기 이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한 45억대로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하반기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1, 4분기 부진을 털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주가 변화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인 8,000원대 중반, 8,500원대 중반대 부분까지 좀 들어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조정권이 지금 이어지는 어떤 기관 매수세의 흐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8,000원대 이하 정도면은 한번 저가 매수 가담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9,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55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는 자동차용 베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KPF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1등 종목 될 만한 종목이라고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종목 검토하실 때 최우선적으로 놓고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인수 차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반기에 경찰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심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먼저 일자리 관련주의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경찰관 2만 명을 증원 기로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구급 공무원의 2배 가까운 규모의 순경을 선발한다. 즉 이러한 호재가 나오면서요. 순경 채용 인력이 구급 공무원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선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3,000명 가까이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돌면서요.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자리 관련주 앞으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호재는요. 좀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차후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이런 일자리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률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방향이 정해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향후 주가는 정부 정책의 즉 지속적인 실행 방안의 이행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이러한 관련주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약간은 고려해봐야 될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어느 정도 큰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고려해봐야 될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지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자리 관련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아주 넓은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꺼내서 찾기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으로 꼽으십니까? 예,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업종, 윌비스라든가 에스코넥, 사람인 HR이 있고요. 그리고 창투사 관련된 대성창투라든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릴 종목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사람인 HR입니다. 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에 앞서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일자리 관련된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잡코리아가 국내 1위 포털 업체입니다. 근데 아직 그 업체는 상장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상장된 기업 중에 주가가 가장 좋은 거는 좀 사람인 HR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일자리 관련 포털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코리아가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12,000원, 즉 최근의 저점 자리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반등해주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지지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12,000원,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자리 14,000원 정도로 잡으셔서 매수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람인 HR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정대희 멘토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할까요? 네, 먼저 루멘스는 아직까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편입이 안 됐고요. 바이오스페이스 2.5% 수익 났습니다. 파트론 9.7% 올라서 목표가 도달했죠. GD가 0.5% 수익, LMS는 0.3% 손실. 손실 폭이나 수익 폭이나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진우 팀장의 파트론이 9.7%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스페이스 수익률이 2.5%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법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역시 헬스케어 업종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로 역시 셀트리온이 있고요. 세움메디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스페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거의 11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고점 자체는 내일 정도면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일단 9,000원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10,000원 이상, 11,000원 이상은 충분히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 20원선을 돌파해놓은 상황에서 조정 없는, 그 조정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을 또 추천하셔야 될 텐데 한국선제를 말씀하신다고요?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금일 좀 해저터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철강선제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제 아이언, 도금, 철선 이쪽 부분에서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력만큼은 역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만큼 뛰어난 해저 케이블용 이런 와이어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상반기에 이제 철강 수요 증가율이 3.3% 조금 소폭 반등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한일 해저 터널을 어떻게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기술적으로 한번 이 종목을 대응을 해본다면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수렴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1년 정도 만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8배에서 9배 정도 굉장히 저평가 해저터널 관련주라고 이제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일 의미 있는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120원 돌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상승한다면 지금의 초입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2,220원 이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로는 사실 2,1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단기간으로 한 2,500원 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선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등등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훈 목 대표의 종목 추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추세를 잘 알고 쫓아가야지만 낭패를 겪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세 매매의 달인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을 모시고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좀 조정세가 완연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예, 우선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1900선, 장중에 190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저점이 1895까지 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기관이 매수세로 오후장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1900포인트를 재탈환을 하면서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코스피 상승 추세는 지금은 이제 조정이지 상승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전일 있었던 FOMC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축소가 다가온다. 이제 축소 시기가 다가온다.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 다우 지수도 상승해서 이제 경기 지표로 인한 이제 호재가 있었지만 그러한 발표로 인해서 양적 완화 이제 축소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조정은 이제 끝났다. 양적 완화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이제 앞으로 코스피 최근에 오늘만 제외한다고 보면 외국인이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지금 오늘 1,500억 원대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1,600원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건 아직 이제 추세가 이제 매수에서 이제 매도세로 전환하지 않았다. 잠깐의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한 이제 매도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을 이제 또 보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코스피보다 좋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작을 갭상승하면서 이제 시작으로 상승을 했다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이제 하락을 보였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외국인 개인의 매수세를 인해서 이제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550포인트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55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555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제 상승하면서 557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정고점이 이 부분 588포인트까지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실적들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좋은 실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600포인트까지도 코스닥은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이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외국인이 다시금 오늘 순매도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관계 측면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외국인이 지금 오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업종에 대비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하는 포지션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의료정밀이나 의료나 이제 전기가스, 건설 그런 이제 건설가스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좀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나온 대비 지금 매도세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오늘은 매도하지만 앞으로 이제 매수세가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이제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그 기본이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같이 매수하시면 수익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발표되는 종목들 특히 제가 오늘 하나 종목을 말씀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이제 보시게 되면 서원카셀입니다. 서원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빼고 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상승하다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매수세가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이유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실적이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서원카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박스권 이제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잠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박스권이 이 부분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하단 부근에 있어서 이제 이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 30포인트가 가장 최고점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올라가서 50포인트, 1950포인트 때까지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 이제 1950포인트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 숏커버링 전략이죠. 이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숫자를 늘려가면서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이제 주식 수를 늘려가서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표면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이제 주가에 대한 복리를 이제 누리려면 이러한 숏커버링 전략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추세 종목군들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쭉 종합해서 들어보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은캅셀, 네. 오늘 말씀드렸던 서은캅셀이랑 그리고 AJ 렌터카 그리고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LG전자, 특히 LG전자가 이제 G2를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G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LG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이거를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광고도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제 광고 영상도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옵지로 이제 많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한 명성을 이어갈 이제 G 시리즈로 명성을 이어갈 두 번째 제품인데요. 앞으로 이제 G2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 자체가 항상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틀리게 이제 최대한 자기네들이 내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내보내서 보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씩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게끔 이제 제품을 발표를 하지만 항상 LG전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2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LG전자를 좀 눈여겨 보실 때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최근에 IT가 많이 좋지 않았던 만큼 주가 자체도 이제 지금 기업 대비 가격이 저렴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비슷하게 예상치와 부합하게 이제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중고차 사업에 대한 이익이 본격으로 이제 나타날 전망이라서 이제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LG전자도 중장기 그리고 서은캅셀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주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도 괜찮고 그리고 장기 투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투자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DSR 제강인데요. DSR 제강 같은 건 이제 철강 선재를 가공하여서 와이어 로프 그리고 경강선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경쟁사로는 이제 고려제강, 영흥철강 등으로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2%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으로 보는 이제 조선, 자동차 그리고 건설 등의 이제 다각화된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22%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 DSR 제강은 지금 70%가 그러니까 수출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최근에 이제 DSR 제강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제 2분기 원재료 가격 와이어 로프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전까지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신사업부의 이제 매출이 이제부터 가시화가 되고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매출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제 종목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가치 투자가 이제 될 만한 종목이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코스닥이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잠깐 이제 조정을 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격대가 괜찮아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가격을 봤을 때, 제가 말했을 때 3,35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3,350원대 매수를 지금 가격이 안 올 전망이라서 제가 매수 가격을 지금 가격이 3,425원, 30원, 30원 이때 잡아드리고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보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전 고점 부분보다 조금 더 하이한 4,000원 부분,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200원 잡아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4,000원까지 급등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목표가를 추후에 상승을 하는 이 4,200원, 4,000원 이 부분을 뚫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DSR 제강에 대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 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 비중은 여전히 30%입니다. 코라오 홀딩스, 파라다이스가 15%씩이고요. 나머지 4종목이 1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빅솔론과 휴비치는 아직까지는 제자리고요.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1% 손실, 코라오 홀딩스가 20% 가까이 수익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LG유플러스도 소폭 올라 있고요. 다날도 21.4%의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날, 그리고 코라오 홀딩스 이 두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로 전체 포트의 수익을 잘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파라다이스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고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많이 이제 입장한다는 그러한 호재거리가 있는 반면에 이제 레저세가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호재까지도 다 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제 조선업종의 상승 추세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제가 우선 매도 사인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 상승을 하는 이유가 14,000원까지 목표가를 우선 13,5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13,500원 부근이 지금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상승을 시켰고요. 그리고 13,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또 한 번에 이제 목표가 상승이 있고 그 13,500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13,500원 부근에서 이제 다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여드리겠고요. 코라홀딩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동차주가 지금 가장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지금 오늘 전고점을 뚫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고요. 더 가게 된다면 이 부분보다 지금 올라왔던 부분만큼 이 기간만큼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자동차주는 하나씩은 가져가셔야 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LG U+는 지금 오늘 좀 2%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갈 전망이고요. 그리고 빅솔론을 제가 가장 처음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솔론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지금 현재 이 부분 조정을 횡보 구간을 이제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 전의 물량을 이제 다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빅솔론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빅솔론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보유 관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드렸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추정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AS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경일 팀장의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시황과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